중동이 일촉즉발이라. 세계 전쟁 소용돌이라. 여러분도 이미 말입니다. 가자 지구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이스라엘 북부에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 군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두 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이란과도 일촉즉발의 위기가 왔었던 적도 있잖아요.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후티 반군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F-35라고 하나요? 이게 F-35를 타고 2,000km를 날아가요. 2,000km. 그러면 공중급유기가 있어야 되겠죠. 공중급유기를 통해서 이게 홍해잖아요. 홍해를 쭉 따라서 말입니다. 지금 후티 반군의 가장 핵심 항구라고 이야기하는 호데이다 항구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첫 예멘에 대한 직접 타격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마스의 전쟁, 헤즈볼라의 전쟁에 이어서 북예멘에 후티 반군하고도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드론 가지고 자꾸 공격한다 이거예요. 텔아비브를 공격을 해서 민간인이 사망했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이거 그냥 놓고는 못 보겠다. 아무리 멀어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시기든 공격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호데이다 항구가 어떻게 됐느냐. 불바다가 됐습니다. 불바다. 호데이다 항 정유시설에 대한 아주 폭격을 제대로 강요를 했는데 완전히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멀어도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 끝까지 따라가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중동에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후티 반군이 여기에서 말입니다. 2,000km나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있느냐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입니다. 후티 반군은요. 에일라트라고 해서요. 이스라엘의 최첨단 항구 도시거든요. 여기에다가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로3를 지대지 방공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에로3라는 방공망으로 요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또 전쟁이 하나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리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동은요. 지금 전쟁 자체가 보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예멘, 그다음에 시리아의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북부인 헤즈볼라 이렇게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란과의 관계 이런 것을 보면 중동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표현은 좀 가할지는 모르겠지만 불바다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불바다가 터질 것 같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동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약고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중동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동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당장 말입니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들, 가스들 많이 싣고 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여기서 많이 싣고 옵니다. 우리나라도 쿠웨이트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싣고 오거든요. 또 홍해를 통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수출품이 이렇게 건너갑니다. 수에즈 운하로 해서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그런데 수출품이 제대로 가지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동의 전쟁 자체가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이게 타격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6월 28일 고점을 또 찍었어요.
올해 최고점 3,714.32를 찍었습니다. 물론 7월 19일에는 3,542.44로 좀 내려갔기는 해요. 최고점 2022년 1월 7일에 5,109.60보다는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위험하죠.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이게 크잖아요. 그러면 수출하는 기업은 컨테이너에다가 수출품을 넣어서 배에 싣고 유럽이든 미국이든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태평양을 통해서 미국으로 쭉 달려가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대서양을 통해서 쭉 가는 게 지금 수출 경로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지금 수출 기업들은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좋은데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좋은데 지금 7월 20일까지 보면 대한민국의 수출이 18.8%까지 올라갔잖아요. 수출이 올해 들어와서 계속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수출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수는 어려운데 수출이 그나마 버텨줘요. 그렇지만 내수가 무너지는 것만큼 수출이 보완은 못해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마저도 말입니다. 지금 중동의 사태가 자칫 잘못 터지면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고 충격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홍해를 통해서 수에즈로 못 가고요. 이게 희망봉을 통해서 아프리카 있잖아. 아프리카 여기 전역을 희망봉을 통해 이렇게 다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은 훨씬 많이 들고 기간은 더 많이 걸리겠죠. 안 그래도 수출이 좀 좋아지는 판에 더 어려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중동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뭐 기업들도 중동이 화약고라는 걸 알고 있고 늘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비는 하지만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면 거기에 대한 충격파도 기업들에게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조금 회복하는데 수출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안 될까? 사실은 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출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동은요. 전쟁의 확전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좋아지지 않을까요? 우리 경제가 말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수출마저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예의주시하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